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책 추천을 한 권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제목은 아이고 안 보이나?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입니다. 요새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있고, 혹자는 남자친구랑 그 영화를 보러 갔다가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고 싸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같이 남자친구랑 보러 가서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이 남자의 성 감수성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나는 여자지만 메가린이 페미니스트니 이런 말이 조금 불편하다. 그치만 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의 근원이 뭔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여자친구를 둔 한국 여자친구, 한국인 여자친구를 둔 남성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읽으시면 왜 여자들이 그렇게 숙박업소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은지, 남자들 입장 생각했을 때 왜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친 피해의식과 망상에 시달리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남자랑 연애하는 이성애자 여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성 갈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우게 되고, 남자친구를 이해시키려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조차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하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남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 그리고 좀 설득력 있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책은 여자보다 남자가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주인공, 그러니까 화자는 대한민국의 흔한 남성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소개팅도 해보고 이렇다 할 연애도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못 잊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던 여잔데 그 여자를 우연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원하던 재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페미니즘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긴 머리에 청순했던 예쁜 그녀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르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페미니즘 시위를 하는, 흔히 말하는 남자들이 말하는 메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녀를 못 잊어서 지구락에 매달려서 졸지에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를 두게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남자의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막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고 막 미미는 왜 저딴 책을 추천을 해서 막 내 혈압을 높이지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 감수성의 표준치를 최대로 잡아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왜 불편한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막 외면하고 싶은지 그 근원을 밑바닥부터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화자를 남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신 분들, 그리고 한국 남자랑 연애하기 참 힘들다, 답답하다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추천은 여기까지.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제가 책 권태기가 왔던 시점에서 읽었던 책인데, 아 진짜 한때 제가 미쳤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 남자 생각을 하느라고 책도 못 읽고 막 집중력이 저세상 집중력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 책을 배송받자마자 그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만큼 가독성이 좋고, 그 다음에 문장이 되게 현실감 있고 매끄럽게 쓰여져 있어서 뭔가 뭐 하나 걸리는 부분 없이 잘 읽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요. 두고두고 수정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그럼 책 추천은 여기까지. 오늘 주제는요. 저번에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존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리딩을 하다가. 근데 그 존버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 사랑,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이 감정, 계속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즉, 존버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잠깐 멈추고 선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번 셔플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그래도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속을 잘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자꾸 취해서, 여러분들은 뭐야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만 너무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다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 남자가 나한테 조금 너그러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는 좀 너그럽고, 그리고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예외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경계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도 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런 공명정대한 모습에서 좀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을 때 결과 막상 연애를 한다면 어떨지.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요. 초반에 조금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속을 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해도 뭔가 나한테 가면을 반쯤 쓰고 있는 느낌이 날 거고, 나만 이 사람한테 솔직한 모습을 너무 오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두 분 사이에 감정이 되게 솔직하게 오가는 날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대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표현을 하는 쪽은 좀 마음을 막 계속 주체를 하지 못하고 안 달래는 쪽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존버를 하시면 크게 돌려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결과가 좋아서 글쎄 추가 카드 이렇게 카드를 안 뽑아도 되나 싶게 상황이 좋게 나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조언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기까지 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번에 새로 카드 샀어요. 이 카드 공부하느라 조금 뜸했습니다. 자, 이 카드는 Get Around라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정작 이 남자의 반응을 살피느라 혹은 이 남자의 마음을 배려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그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정작 내 자신한테는 집중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면 연애의 밸런스가 깨져서 아까 그 말한 좋은 날 있죠. 존버하다가 더 크게 더 돌려받아야 이제 좋은 결말이 나는데 그 좋은 날을 못 보고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반응만 살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도 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 여유는 말이 좋아서 여유지 어떻게 찾느냐? 자연을 가까이 하래요. 사람들 뭐 이 사람이랑 이런 거예요.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이 상대방이랑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고민, 갈등 같은 거를 사람인 사람인지라 뭐 같은 여자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한다거나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해서 이 남자가 오늘 나한테 이랬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얻어지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상대방이랑 같이 교감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뭔가 마음이 지치고 이건 아니다 싶다. 좀 현타가 온다 이럴 때는요. 사람보다는 혼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물가에 가서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든지 사람보다는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나오네요. 이를테면 이게 조금 어떻게 공원을 가? 산책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말없이 그냥 반려동물이랑 쓰다듬으면서 눈 보고 교감하고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셔플 하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될까? 이 연애 계속해도 될까? 이 짝사랑 정보해도 될까? 이거 카드를 내가 더 뽑고 자시고 하기도 뭐하게 너무 명확하게 나왔네요. 지금 이미 자, 이번 뽑으신 분들은 상황이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이미 갈등의 점점에 와 닿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뭔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예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생각이 다 끝났고 결정을 단호하게 실행할 때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끊어내기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못해. 여기가 끝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포기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왜 끝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요. 이 상대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이고, 진짜 이 사람한테는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단호한 면도 있고, 자기 의지도 분명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이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다양한 감정들을 그 꾸밈 없이 표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에 되게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치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상대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상대방이 매력적인 건 분명하지만 실속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도 주변에 이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 하나만으로도 이 상대방이 좀 대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고 주변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실상은 별거 없는 알맹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존버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연애를 계속 내가 마음을 끊어내지 못해서 미련을 떠느라고 연애를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나 말고도 다른 이성과 충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 말고도 술 마시고 막 유흥을 즐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로 내 속을 썩일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 좋은 점은 자, 이건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충동적인 배신이나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이 에너지가 옮겨 붙어서 여러분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그런 실수를 덩달아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연히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나가서 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막 다리가 4개더라. 일어나 눈 떠보니까 2개는 내 다리인데 이 2개는 누구지? 막 이런 수가 있어요. 원래 처형과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드립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나 역시 똑같은 내가 혐오했던 그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리딩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야 싶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 뽑아주세요. 근데 이미 상대방의 유흥 문제나 다른 이성 문제로 마음이 좀 심란하셨던 분들은 이 리딩을 조금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존버한다 한들 결과가 그리 좋지 않고 좀 더 내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3번 셔플 하겠습니다. 3번 계속 좋아해도 될까? 어머,
아이고, 저는 너무 아니, 상대방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를 표현했다면 상대방은 표현을 오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은 여러분보다 좀 더 깊은 마음일 수 있어요. 9나 10 정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나랑 운명이다. 저 여자다. 약간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쿵쿵 하는 마음에서 지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상대한테 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고 저 여자랑은 같이 살면 어떨까? 저 여자랑 가정 꾸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놓고 미쳤지. 내가 무슨 사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랑 두 분 사이가 아직 그 두 분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여러분을 짝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표현하는 게 더 조심스럽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만큼 표현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 이유는 원래 이 사람 성향의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성격이거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 아직 감정 교류가 이렇다 할 감정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여러분을 짝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좀 잘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믿어도 될 사람, 존버해도 될 것처럼 나왔는데 자, 존버해서 이 사람이랑 사귀면 이 사람의 연애하면 어떨까를 추억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이 사람이랑 사귀면요, 연애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가진 그다음에 물질을 끌어당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도 있거니와 좀 풍요로운 사람인지라 연애할 때 뭐 돈 걱정 같은 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텐데 이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데 좀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역시나.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만날 때 이 사람은 되게 눈이 높고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정 표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만나다가 어느 한 부분 이 사람한테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했다 싶으면 이 사람은 내색을 않고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계속 만나도 될지. 만약에 한 번 실수였다면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반복해서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내지는 이런 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쌓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별을 고하거나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좀 상처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감정을 잘 숨기지 않고 그때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면 서로 대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풀 수 있죠. 오해도 쌓이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감정 표현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이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럼 결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타로가 왜 타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사람이니까 미리 미연에 이런 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접어야겠다 이럴 게 아니고 이런 성격이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연애를 하실 때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여러분들 쪽에서 바로바로 표현을 해서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뜻을 말한 거야. 라든지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오해할까 봐 미리 말하는데 하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막 스코어를 매긴다거나 약간 이런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랑 연애를 하게 되신다면 감정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 계속 좋아해도 될까? 일단 좋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이거 그냥 너무 나쁘게 말하면 그냥 감정 과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이성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단점을 꼽자면 그냥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퍼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퍼주면서 진짜 나도 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감정을 퍼주면서 내가 왜 3번한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퍼주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지금 나조차도 제어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닌데 너무 이렇게 막 퍼주다 보니까 너무 감정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너무 갑자기 이렇게 훅 다가오니까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이 사람이랑 관계를 계속 진척을 시켰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모양새는 어떨까? 괜찮아. 자, 여러분들이랑 이분이랑 사귀면요. 아무래도 한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막 불도저처럼 그렇게 밀어붙여서 그런지 막상 사귀고 났을 때 그 감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그만큼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3의 사람, 이성 문제로 뭔가 오해가 설켜서 상대방이 크게 상처받거나 뭔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릴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너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섣부르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맹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던 우려가 사실은 이 사람이 변치 않는 진심이라는 거죠. 그냥 지금 순간적인 기분에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고 여러 오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말은 둘이 오해를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둘이 계속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건네는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을 믿어도 되고요. 그리고 다만 사귀고 나서는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다른 이성 문제로 약간의 오해와 다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애 없는 사랑은 재미없잖아요.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계기가 있어야 이렇게 마음이 튼튼해지고 관계가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다툼이 있어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건이니까 그런 날이 혹시라도 오더라도 너무 너무 마음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3번 여기까지 할게요. 풀하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될까? 계속 좋아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뭐지? 뭔가 썸이 깨졌거나 아니면 이미 헤어지신 분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사귀고 있지만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실망을 크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게 머리로는 접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묵직하게 오래 가서 이거를 계속 존버해야 되나? 계속 유지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줄 만큼 이미 줬어. 실망을 시켰어. 난 이 사람한테 지금 실망을 너무 크게 했어. 그리고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 자, 이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불씨는 지금 꺼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존버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감정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감정 휘둘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머리로 많은 생각을 했고 답도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희망을 못 버린 걸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계속 존버할 경우 인생의 짧지 않은 순간을 상대방한테 저당 잡힐 수도 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요, 아무리 내가 행복회로를 이렇게 막 시게 굴려가지고 좋게 좋게 해석을 해봤자 약간 어느 한 부분은 접어주고 만나야 되는 관계 있죠. 서로 다른 여자들이랑 플러팅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 없고 나랑 연락 안 되면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것도 알지만 모른 척하고 내가 한쪽 눈을 감고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너무 조금 안 좋아. 그렇게까지 막 최악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여러 번 만나지 마요. 제발 부탁해요.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왜 이런 카드가 더 좀 안 좋게 느껴져요. 답답하게 오래 놓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렇게 한 입에 이것은 상했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막 뱉으면 돼. 근데 이게 신 건지 아니면 원래 맛이 요거트가 섞인 건지 이게 막 원래 이 맛인 건지 좀 이게 좀 레어한 맛이라서 내가 안 먹어본 맛이라서 모르는 건가 하고 계속 씹어서 오래 씹는 게 문제지. 아예 처음부터 상했으면 분명하게 상했으면 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 이 카드가 해줄 수 있을까? 한번 뽑아볼게요. 만약 이 카드로 이럴싸한 조언이 안 나오면 다른 카드를 뽑아봅시다. 자,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만이 유일한 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내린 평가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를 지금 재평가해야 될 시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리가 된대요. 만약에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아까 답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척 계속 존버를 한다면 이 깨진 유리 조각을 깨진 거 알면서도 밟고 지나가는 꼴이에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계속 깊어지고 계속 골문 상태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자, 지금은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다시 재평가해야 될 시기라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요.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진리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혹시라도 이게 긴가민가 내가 먹은 것이 상한 건가 신 건가 요거트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뭔가 긴가민가 한 게 이유가 있어서 긴가민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게 재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이 사람 계속 좋아해도 될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자,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들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정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행복해물을 아무리 굴려봐도 점점 나는 이 관계를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조금 카드 결과만 보면요. 약간 이 사람을 계속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한 채로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하다가 결국 결말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을 생각해왔고 이 사람을 좋아했음에도
결국 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을 계속 좋아했을 경우에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이고,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계속 좋아했을 때 두 분의 관계는 자, 여러분들이 자꾸 행복회를 돌리는 이유가 있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락 말락 계속 망설여요. 다가올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꽃다발을 숨기고, 좀 망설이는 이런 모양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두 분의 관계는 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형국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자리에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경우엔 이거예요. 근데 사실 두 분이 그렇게 자존심이 세다거나 이런 카드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쉽사리 서로 마음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하게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경미하게는 사내에 막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아서 막 서로 이렇게 마음 표현을 못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 진짜 심각하게 파고 들어가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애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서로 마음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사이라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 나는 용기를 못 내지만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 네가 손 내밀면 모른 척하고 홀린 척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서로, 상대방도 여러분도.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계속 간직해도 상대방에서는 움직임이 없을 것이고, 서로 같은 마음인 상태로 평행선의 상태로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관계 발전이 조금 진전이 어렵다. 그럼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말고, 조금 마음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른 척 하래. 여러분들은 용기가 나도, 이 사람 그래도 내가 짊어질래 하고 용기를 내도 그 길이 좀 험난하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드캐리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안 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모른 척하고 감정을 숨겨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얻어지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적어도 이렇게 내가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으니까. 관계 발전이 안 되니까 마음에 공허함은 있을지라도 이불킥은 안 하게 돼. 나중에 내가 미쳤어, 왜 고작 그런 놈한테 나 혼자 너무 열성적이었어 막 하면서 이불킥은 안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모른 척, 뒤에서 막 유리 조각이 내 등 뒤에서 막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나 정말 잘 지낸다, 태평한 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품위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보호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괜찮아진대요. 진짜 이 감정이 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의 이 답답함, 고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은 척하면 진짜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용기 내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5번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